저는 서정민이에요. 42살 결혼한 지 18년째입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남편과 대화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처음엔 서로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야근이 부쩍 늘었습니다. 회사 실적이 안 좋다고 상사가 압박한다고 했죠.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 이해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침실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죠. 낡은 수첩들, 영수증들, 쓸모없어 보이는 메모지들. 하나씩 버리려고 꺼내는데 수첩 사이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청첩장이었습니다. 처음엔 직장 동료 결혼식인가 했죠.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그런데 신랑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윤태식. 제 남편 이름과 똑같았어요.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왠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뒷면을 펼쳤습니다. 예식 날짜는 딱 3주 후였어요. 장소를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곳은 남편이 최근 몇 달 동안 중요한 거래처가 있다며 자주 다녀온 지역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신부 이름은 최소연.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저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와 앉았어요. 청첩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일까? 우연이겠지. 동명이인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직감은 이미 다른 답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죠. 야근 때문에 진짜 죽겠네. 부장이 자꾸 일 던지고 투덜대며 넥타이를 푸는 남편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남편은 원래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 한 잔을 건넸죠. 고생했어. 남편은 대충 씻고 바로 잠들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죠. 청첩장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몇 번을 봐도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예전과 비교해보니 달라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잦은 외근, 늘어난 현금 인출 내역, 그리고 갑자기 바뀐 휴대폰 패턴 잠금까지. 예전엔 제 생일로 해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냉장고에 붙여놓은 가계부를 확인했습니다. 남편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거래처 접대비라고 했던 그 돈들이 전부 현금으로 인출돼 있었어요. 카드 내역도 이상했습니다. 꽃집, 레스토랑, 심지어 보석 가게까지. 다음 날 저는 청첩장에 적힌 예식장을 검색했어요. 후기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그러다 어떤 글을 발견했습니다. 3주 후 예식 준비 중이라는 문구였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남편 차 뒷좌석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출근하고 난 뒤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조수석 수납함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몇 장이 나왔어요. 커피 영수증이었는데 날짜가 남편이 출장 갔다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것도 2잔씩이었죠. 뒷좌석 틈새에서는 여자 머리끈도 나왔어요. 조각들이 점점 한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마음은 무너지려 했지만 울지 않기로 했어요. 진실을 보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지방 미팅 간다고 나섰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다며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버스를 탔습니다. 예식장이 있는 지역으로 향했죠.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예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신혼부부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요, 혹시 제 딸 결혼식이랑 날짜가 같은 팀이 있는지 확인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웃으며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짜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는 청첩장에 적힌 날짜를 말했어요.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날 윤태식 최소연 팀 예식 준비 잘 되고 있어요. 장식도 거의 확정됐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의자에 앉고 싶었지만 참아냈어요. 혹시 신부 쪽에서 특별히 요청한 사항 같은 거 있었나요? 아, 네, 신부 측 요청으로 예식 규모를 좀 줄였어요. 가족 중심으로 조촐하게 하신다고.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찔렀습니다. 왜 규모를 줄였을까? 혹시 임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남편의 낯선 표정들이 파도처럼 떠올랐어요. 웃는 얼굴, 피곤하다는 얼굴, 짜증내던 얼굴. 이제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옷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세탁기에 넣어둔 재킷 주머니를 확인했죠.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진료 기록 지참이라는 글씨와 함께 산부인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산부인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거기 산부인과 맞죠? 네, 맞습니다. 혹시 예약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조심스럽게 최소연이라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최소연님 검사 자료 준비돼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33살 여자를 임신시키고 결혼식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울음이 나오려는 목을 꾹 눌렀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청첩장, 메모, 영수증, 통화기록. 봉투에 하나씩 넣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오랜 절친인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이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죠. 만나자마자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뭐? 태식이가? 지영이는 분노로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정민아, 넌 왜 혼자 이걸 감당하려고 해? 이건 명백한 배신이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장 변호사 만나야 돼.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지영이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법률사무소로 갔어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죠.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해간 봉투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 증거면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 쪽으로 명확히 갈 겁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마음 한편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혼식 당일 증거 공개를 원하시면 저희가 절차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럼 준비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정민아, 넌 피해자야. 절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고마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요즘 들어 남편이 이상하리만큼 예민해졌어요. 제가 말이 없자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전엔 제가 잔소리하고 물어보면 짜증냈는데 이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불안한가 봐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어. 저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혹시 뭔가 알았나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남편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어요.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핸드폰도 자주 확인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더라고요. 한편 저는 변호사팀과 계속 연락하며 결혼식 당일 진행할 계획을 다듬고 있었어요. 언제 들어갈지, 어디에서 공개할지,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모두 정리돼 있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한 것 같았어요.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죠. 더 이상 감정 소비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정민아,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너 말이 너무 없잖아. 일이 바빠서 그래.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넌 이미 무너지고 있어. 변호사와 함께 예식장 동선을 점검하러 갔어요. 어디로 들어가고 어느 타이밍에 공개할지 실제로 확인했죠. 신랑 대기실로 먼저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신부 쪽에도 알리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식장을 둘러보는데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1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이 왔어요. 남편이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외박을 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회의라서 그냥 호텔에서 자고 올게. 그래, 다녀와. 짧은 대답이었지만 남편은 묘하게 섬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았죠. 그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내일 입을 옷을 준비했어요. 단정한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증거 봉투를 가방에 넣었죠.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어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죠. 아이가 없어서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둘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천천히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얼굴이었죠. 지영이가 아침 일찍 집 앞으로 왔어요. 변호사도 예식장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됐어? 응, 괜찮아. 차 안에서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려한 꽃장식과 음악 소리가 들렸죠. 남편은 입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로비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준비되셨죠? 네. 우리는 신랑 대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다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정민아, 너 왜 여기?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축하하러 왔어. 근데 내가 어떤 결혼을 하려는지 확인부터 해야 할 것 같아서. 변호사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게 뭔데? 열어봐.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청첩장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 뒤로 산부인과 메모, 예식장 예약 내역, 카드 영수증, 심지어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너무 허술했어. 청첩장을 집에 두고 가면 어떡해? 남편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더라고요. 정민아,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하다고. 18년을 속이고 다른 여자 임신시키고 결혼까지 하려던 사람이. 설명할게. 제발. 설명은 법정에서 하면 돼. 대기실 밖에서 결혼식 시작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33살 최소연. 생각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그녀가 거울을 보다 저를 발견했어요. 누구세요? 윤태식 부인이에요. 네. 신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신부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냈어요. 혼인신고증, 결혼사진 함께 산 18년에 기록돼. 태식이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저랑 18년째 부부고요. 신부는 입술을 떨며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거짓말이죠?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지금 신랑 대기실에 있어요. 신부의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장 확인해야겠어요. 신부 가족들이 신랑 대기실로 달려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남편은 여전히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태식아, 이게 무슨 짓이야? 신부 아버지가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설명해봐. 당장.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신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예요? 결혼했다는 거 왜 안 알려줬어요? 예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하객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신부 가족은 예식을 당장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죠. 남편이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민아, 잘못했어. 제발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당신 인생의 들러리로 더는 남고 싶지 않아. 제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위자료랑 재산분할 준비해놔. 저는 돌아서서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지영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어? 응, 끝났어. 잘했어, 정민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죠.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 쪽에서 다툴 여지가 없었거든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제가 원하는 대로 받아냈어요. 집도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면서 결국 사표를 냈다고 들었어요. 최소연과는 결국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죠. 그 여자 가족이 완전히 등을 돌렸거든요. 임신한 아이는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제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 출발을 준비했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집안일과 남편 뒷바라지에 신경 쓰느라 제 커리어에 집중하지 못했었죠. 이제는 달랐어요.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오랜만에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요가 수업도 등록하고 독서 모임에도 나갔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 자신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영이가 자주 집에 놀러 왔어요. 둘이서 와인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죠. 정민아, 요즘 표정 정말 좋아졌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상하게 홀가분해. 당연하지. 짐 하나 덜어낸 거잖아.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지영이 말이 맞았습니다. 18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커피 향이 좋았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가족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둘. 행복해 보였죠.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겁니다. 나도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왜 안 됐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저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가정이라는 틀에 갇혀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자유롭고 편안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생각했어요. 42살.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해외 출장도 가게 됐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반대해서 포기했던 기회였죠.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정민 씨, 이번 프로젝트 리더 맡아주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달부터 싱가포르 지사와 협업하게 될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몇 가닥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에 남편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같은 내용이었죠.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저는 읽지 않고 바로 지웠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을 쏟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와 남편 모습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죠.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제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그래요? 네, 더 당당해 보이달까?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당당함. 그동안 제게 없던 단어였죠. 점심시간에 지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민아, 저녁에 시간 돼? 응, 왜? 소개팅 어때? 소개팅?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아니야, 아직은. 알았어. 근데 언젠가는 생각해봐. 너 충분히 다시 시작할 자격 있어.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상상이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마냥 거부감이 드는 건 아니었어요. 언젠가 준비가 되면 그때 생각해 보기로 했죠. 주말에 집을 정리했어요. 남편과 관련된 물건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사진첩, 선물, 옷까지. 하나하나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과거와 작별 인사를 했죠. 침실 서랍을 열었을 때 그 청첩장이 또 눈에 띄었어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청첩장.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3개월 전 이 종이 한 장이 제게 준 충격을 떠올렸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 청첩장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거짓말 속에서 남은 인생을 낭비했겠죠. 청첩장을 찢었어요. 여러 조각으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시원했어요. 방 청소를 마치고 베란다에 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더라고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죠. 다음 주부터 새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싱가포르 출장 준비도 해야 하고요. 바쁜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죠. 42살.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라고 하는 나이.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남편과 보낸 18년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배운 것도 많았고 성장한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고요했습니다. 옆에 누군가 없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죠. 핸드폰을 집어들고 메모를 열었어요. 하고 싶은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들. 목록이 점점 길어졌어요. 저는 웃으며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했죠.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넓은 바다가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해변을 걷고 있었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였지만 충만했죠.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튼을 열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씻으러 갔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회사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회의를 했어요. 새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이었죠. 모두들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정민 씨 아이디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리합시다. 네.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진짜 나로서. 온전한 나로서.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죠. 이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제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찾아옵니다.